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222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시장이 지금 점점 더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 오늘의 배트맨 최충성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는데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대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최충성 위원님 오픈 채팅방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 또 장중의 대응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도 알차게 끌어가 볼 텐데요. 위원님, 오늘은 또 이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화상 어플로 만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멀리서 좀 시장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시장 이야기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 언택트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서 시장 이야기 좀 자세히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 굉장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는 개인들 매수를 조금 계속적으로 좀 부추기고 있고 여전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뒤에 이제 내용에서 PPT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지금 닷컴 버블과 같은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거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기법 5기법 5강의 진행 7기법 5강의를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은 닷컴 버블인가에 대해서 지금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도 그러실 텐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백신 관련 뉴스로 뭐 하루가 다르게 어떤 백신이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매일매일 뭐 렘데시비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백신에 대해서 이름이 매일매일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떤 또 백신이 나올지 매일매일 좀 궁금해지는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백신 관련 뉴스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기대감에 나중에 이제 그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마존과 같은 그런 IT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미증시를 견인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미증시를 견인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IT 관련 기업들이 정말 성장성이 있고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물 경제 자체가 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실물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기대감이,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것인지 좀 양분화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물론 좋습니다. 어떤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대장으로 좀 움직이는,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좋지만, 다만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좀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시장 닷컴 버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0년대 이제 초반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의미 있는 그 지수 가격대인 2200선 상단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서 좀 봐야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실질적으로 정말 시장이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서, 오늘은 좀 닷컴 버블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백신 관련 뉴스, 오늘 아스트라제 메카,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뭐 렘데시비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입에 좀 붙어서 괜찮은데, 아스트라제 메카, 그리고 이게 옥스퍼드 대학이 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뭐 항체에 모두 다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불과 이제 저번 주에도 항체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방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국에서 이제 백신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백신 관련해서 새로운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날 수 있어. 주식은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반영되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영향인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학부 공부할 때 원래 본 전공은 생물이었기 때문에, 물론 금융경제도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항체에서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로 사실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상승을 하는 건 저는 사실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다음 견해를 보시면 아마존이 미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뭐 국내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네이버나 카카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그 주가가 좀 하락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변동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변동폭들은 잘 보셔야 될 것일 거고, 일단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최근에 이제 뭐 KB금융이나 이런 각종 금융권에서 좀 투자를 하고, 홍보 외에 단순하게 이제 인터넷 마켓, 그 우리가 단순 검색창을 넘어서 홍보 효과, 그리고 4차 산업이 접목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좀 변동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지금 10등 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일단 그런 면밀한 그런 변동폭을 잘 보신다면, 일단 뭐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증시가 견인이 되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IT 관련해서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적정 밸류를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닷컴 버블 당시 2000년도 초반에 그런 말을 하고 자기는 IT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일단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뭐 하단에 제가 써 있는데 산업군의 변화이나 과한폭의 상승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IT가 굉장히 뭐 생활 전반에 밀접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과한 폭의 상승이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 핸드폰도 1인 1 핸드폰, 아니면 뭐 많으면 2개, 3개까지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언택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마존이나 테슬라 관련해서 미증시를 견인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수를 좀 상승할 만한 여력을 주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실 거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뭐 백신 이런 기대감이 상승하는 건 맞지만 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 자체는 상황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상승에서는 뭐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내고 다른 것들을 불러 모은다. 뭐 아실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상승이 또 다른 것들을 불러 모은다. 사실 닷컴 버블이 고점에 달했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어거지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렘데시비르나 기존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 나온 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상승에서 상승을 또 만들고 또 다른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실상 상체 반응 정도를 했다이지 뭐 임상시험에 성공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백신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말만 나오고 어느 순간 좀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단 그런 것에는 지금 굉장히 주가가 극에 달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상승하는 주가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죠. 일반적으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사실 상승만 하거든요. 뭐 눌림이 발생한다 그래도 1% 남짓에서 이제 살짝 눌렸다가 다음날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주가는 사실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시장이고, 일단 지금 버블이 크면 꺼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그냥 상승만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꺼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3월 저점 이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 일단은 뭐 심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하겠지만 지금 상승 자체를 뭐 즐길 때는 즐기시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하시고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셔야 되고 가치로, 밸류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백신 관련 상승하는 거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신풍제약도 최근에 매수를 어느 정도 하고 저희 회원님들 매수를 하고 고점에 좀 매도를 했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범위를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모든 백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장에서 개인들 신용잔고 비율이 13조가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13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종목, 제약 바이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관련들 버블이 좀 꺼진다면 굉장히 큰 낙폭이 발생을 한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임상시험을 조금만 뭐 실패를 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주가가 예측할 수 없이 그냥 하한가로 바로 내려가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상승장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즐기시되 너무 투기적으로 대응하시진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대가는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뭐 역사는 나중에 뭐 후손들이 알아준다, 시간이 알아준다라는 말처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아마 지금 당장은 와닿으실지 않을지언정 추후에 아마 다 알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점들을 그러니까 뭐 겁을 먹으시라 드릴 말씀이 아니고 시장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아야 할 때이다. 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너무 좀 특이적이고 굉장히 급하게 만드는 시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바이오로 뭐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주식을 백신 관련주를 사시는 분들은 금액이 사실상 딱 열어보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뭐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사실상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 페이스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그 추후에 뭐 가치 투자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을지언정 추후 몇 년을 보시면 지금 하시는 답답한 투자가 사실상 맞는 거거든요. 다만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대응하신 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인데 지금 데자뷰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02년도 초반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이 당시 그러니까 3월 저점으로부터 주식시장이 40%나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 여기 하락이 나온 자리가 3월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때 이제 달성했던 20%에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때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이 낙폭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상승이 나왔던 모습과 여기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동일합니다.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일단 평균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 값이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뭐 2015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이런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고점부를 한번 달성을 하고 다시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테슬라나 뭐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밸류 자체가 지금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뭐 15년도부터 16년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나 반도체가 좀 화랑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이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건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공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이 통합 정책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장의 밸류는 사실상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 정책이 아마 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금리를 선언을 했고 일단 그 제로금리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가 굉장히 많고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난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뭐 버블이 껴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다 크게 맥락에서 이제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하이먼 민스키의 모델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일단 자산이 가격을 이룩을 하고 1차 연금화, 1차 하락, 뭐 언론 보도가 증가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3월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 투자, 개인들이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증가됐던 시점입니다. 4월달, 5월달. 그 다음에 이제 열정이죠.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어마어마하게 좀 상승을 하네. 뭔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돈을 이제 더 끌어오고 환상 탐욕, 그 새로운 논리가 굉장히 탄생하고 전에 여기 이 자리로 보고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는 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고 새로운 백신, 뭐 이름도 기존에는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논리가 논리를 부르고 주가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보이고 있고 환상이나 탐욕을 갖는 그런 시장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일 텐데
어쨌든 현명한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대중 참여 이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이클이.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중 참여는 개인들 매수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한번 좀 살펴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극에 달했을 때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이 자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비트코인 당시에 주변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은 돈을 잃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 아마 지금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개인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 시장도 도와주고 있고 경기 부양책도 도와주고 있다. 지금 아마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백신 관련주를 내가 아침에 봤던 그 기사에서 백신 관련주 들어갔는데 오늘 내가 상한가를 달성했어. 내일도 상한가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내가 오늘 샀는데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내일은 또 내일의 백신이 또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SK케미칼이 또 검색어에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살짝 봤었는데 일단은 또 내일은 또 아마 SK케미칼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보면은 논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쯤 객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닷컴 버블이 굳이 IT 관련 버블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백신 관련, 바이오 관련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닷컴 버블이 아닌 바이오 아니면 바이오와 닷컴 버블이 맞물려진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시장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시장을 뭐 상승장에서 좀 이용하시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7기법 제5강의입니다. 일단 5기법, 응집 골든 패턴입니다. 응집 골든 패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이평선들이 응집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집한 양봉과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응집하고 양봉이 발생을 하고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시점.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들이 응집해서 발생을 하는 건데 일단 5일선, 11선, 21선이 한꺼번에 좀 모이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양봉과 같이 발생을 한다는 점에서 좀 포인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 W자 패턴 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거고 일단 V자형도 있지만 지금은 쌍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진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단기 이평선의 응집과 골든 크로스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법 강의를 말씀드린 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것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아카데미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거고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패턴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면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입니다. 일단 빨랫줄 패턴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고 일자형보다는 빨랫줄 일자형 패턴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기법 강의에서 나오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빨랫줄 패턴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정배열 초기 상황에서도 나오고 역배열에서도 모두 다 나옵니다. 일단 정배열의 초기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배열의 초기 상황에 이제 장기 평선 하단에 좀 깔려 있는 상황, 그리고 상승을 하는 정배열 초기 상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거나, 장기 평선 하단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장기 평선 상단에 위치를 해서 5일선, 11선, 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시점에서 반등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한 달 이상 진행된 종목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역배열은 제가 기존에도 한 번씩 좀 짚어드렸지만 기법 강의에서 익숙하지 않으시면 역배열을 보시기보다는 정배열만 좀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배열에서 물론 나오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익숙하지 않는다면 반등 치는 구간인지 아니면 반등을 주는 척하고 밑으로 하단으로 빠지는 자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는 안정적으로 그 정배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다시 이제 역배열로 넘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끌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뭐 상승이 나오고 응집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쭉쭉쭉쭉 쭉 끌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추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일단 2차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찍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거고, 일단 위치를 확인을 하자. 정배열인지 하단에서 나오는 그런 자리인지 위치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선, 양봉, 이평선에 훼손이 되는지 아닌지 잘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쌍바닥의 바닥 패턴을 만든 이후 이평선이 밀접한 곳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이 수렴 후에 골든크로스를 발생시켜야 굉장히 좋다. 양봉이 뜨는 것과 이평선이 수렴한 후에 골든크로스를 발생시키는 이익에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해야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 신뢰성이 크고 단기간 고수익도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 큰 상승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평선 자체는 장기 평선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법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행운의 7기법 중 오늘 벌써 5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차트는 보면 볼수록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들 모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런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 더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기법에 대한 것도 좋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 많이들 여쭤보시고요. 대응 방법도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종목과 업종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섹터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위원님.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약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준비해 주신 업종과 종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일단 지난주 언급드렸었던 신일제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약 관련주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 자리 이 양봉이 뜨는 2만 원이 좀 안 되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한 8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 가격은 사실상 지금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좀 벗어났는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에서 진입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80% 이상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양봉이 떴고 거의 3번 상한가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일 한 번 더 상한가를 달성해준다면 일단 목표 구간인 단기적인 목표 구간은 4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만 원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좀 지켜주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절대 따라잡지는 마시고 일단 손절가 짧게 대응을 하실 거면 31,800원 정도 보시고 최대로 많이 열어도 3만 원 정도 또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백신 관련주들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는 지금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지금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줄은 알았지만 2배 이상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6배가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7배 정도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고점이지만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굉장히 벗어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투기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따라잡으시기보다는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상승 준비를 조금 한다던가 아니면 10% 아니면 20% 정도 살짝 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무언가 분명히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도 예상치 못하게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듯이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천천히 잘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밸류를 지금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만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신일제약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의 업종은 제약 바이오주고요. 특징주 그중에서도 신일제약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신풍제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위원님. 거래 정지가 되었잖아요,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는 어떤 동향을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신풍제약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상 저는 이제 3만 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이 구간에서 사실 다 덜어냈습니다. 제가 예측 가능한 범위는 사실상 6, 7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과부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은 정지에서 물론 풀려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상 통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일 장에서 거래 정지가 풀리고 아마 상승은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10만 원이 좀 안 되게 상승을 했다가 아니면 10만 원 정도까지 달성을 하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폭죽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샴페인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미련 없이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이 종목은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를 벗어났고 지금 뭐 손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하단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잡지 않으시고 이런 올라가는 자리에서 잡는 거는 사실 투기이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섹터의 변경을, 종목의 변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짧게 대응을 하고 욕심 부리시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일 어느 정도 수익 매도 하시고 그냥 돌아보지 마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죠. 신풍제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일 만약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조금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미련 없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의견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시장이 2220선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일장에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신풍제약을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신풍제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풍제지 관련해서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최근에 좋았고 오늘 아침에 또 조금 공략을 했었는데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좋게 움직입니다. 오늘도 한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추세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지금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 아니면 조금 흔들어주는 자리 1,550원짜리 정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50원에서 90원 정도 그 밴드 사이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 목표 가격은 1,800원 정도까지만 여기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서 1,480원 정도 여기 봉의 하단부 정도만 보시고 저 봉 오늘 만든 양봉에 그 박스 안에서만 좀 움직이게끔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흔드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특성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 매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이 느리시다면 이 종목은 좀 건들지 마시고 어느 정도 끌어가는 추세에서 다만 수익 매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베스트 공략주 신풍제지였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1,8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신풍제지 그럼 위원님, 만약에 이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다면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제지 관련주에서 이슈를 지금 받는 종목은 사실상 없고요. 지금 신풍제지만 유독 좀 치게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신풍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추세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누적 매수도 굉장히 뭐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좀 세력들이 지금 잘 가지고 놀고 있는 상태이고 추세가 지금은 한번 뿜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슈를 받는 종목은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풍제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재 관련주라길래 그린 뉴딜 수혜 관련주로 좀 묶이지 않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위원님. 그린 뉴딜 관련해서 오늘 두산그룹 관련주들이 잘 튀었잖아요. 만약에 두산 쪽을 조금 공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견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겁을 먹을 뭐 재료가 나오고 좀 낙폭이 발생을 해서 겁먹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매집한 그 기간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뭐 좋게 좀 움직인 모습입니다. 두산 관련해서는 단순히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린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매각에 관한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두 개의 섹터 재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 관련해서는 뭐 두산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도 될 것이고 내가 좀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두산 관련해서는 뭐 매각에 관한 이슈가 조금 더 세고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요? 얘네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관련 종목군 중에서는 일단 밥캣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차트가 조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고 일단 두산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두산 중공업이 오늘 그 그린뉴딜 정책과 본격적으로 좀 엮이면서 상한가에 달성을 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만약에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눌림 자리가 나오면 그러한 자리에서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일단은 두산 퓨어셀 관련해서는 수소차 관련해서 다 아실 거고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폭력수가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뉴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뉴딜 움직일 때 풍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태양열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과 같은 그런 종목들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움직일 때 반대로 풍력 관련은 쉬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 그 쉴 때는 눌림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눌림 자리에서 아까 보셨던 두산중공업을 만약에 공략을 못하셨다면 그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실 거고 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되시면 조금 피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거고 지금 우선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없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두산 퓨어셀 EUB는 굉장히 이쁘다. 차트가 지금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이러한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뭐 고점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어려우시거나 만약에 그러시다면 두산 관련주 아니면 두산이라는 종목을 보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중공업이 눌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퓨어셀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두산그룹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산그룹주로 묶이는 많은 종목들이 있죠.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자세하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도 한번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종목이 우림기계인데요. 말씀해주신 뒤로 굉장히 잘 갔어요. 어떻게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우림기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눌림 구간을 지나다가 이제 강하게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물대까지 제가 한 3,500원 정도 목표가 드렸던 것 같은데 매물 구간까지 딱 달성을 했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매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 대응을 아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뭐 지금 자리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더 끌어가시면 충분히 이 상단 3,500원도 넘겨줄 수 있다. 뭐 4,000원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지금은 좀 차트를 만들어가면서 추세 상승을 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고 가자. 만약에 오늘 매도를 하셨으면 뭐 수익 보신 건 축하드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천천히 한 번 더 끌어가 보자.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수익 관점에서 4,000원까지도 짧게는 4,000원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이상까지도 보이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4,000원까지만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림기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수익이 났던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수익 청산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만약에 눌림목에서 조금 공략을 하셔서 기다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또 지난 베스트 공략주 또 있죠. 우진 BNG라고 동물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긴 했는데 우진 BNG 포함해서 동물 백신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진 BNG 그리고 이건 거의 뭐 사료 쪽으로 묶이고 일단 이글벳, 체시스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백신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볼 때는 지금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그런 원초적인 좀 백신 쪽으로 나중에는 옮겨올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을 어느 정도 7월 초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눌린 구간을 가지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인데 뭐 지금 자리에서는 답답해하시지 말고 시간을 조금 한 길게는 뭐 보름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면 충분히 얘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량 자체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뭐 이글벳이나 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대장주를 좀 가리는가 어떤 것이 좀 대장을 갈 건가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고 얘는 이제 스윙 관점에서 아무리 못해도 4,000원, 4,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천천히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덥석, 내일 덥석 하시지 마시고 뭐 내일 3%, 뭐 3% 이렇게 천천히 모아서 한 10% 남짓 해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모아가시면 추세적으로 크게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사이클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처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초적인 백신이거든요. 체시스나 이글벳 같은 종목들이 그 당시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건 보지도 않았고요. 그 원초적인 백신, 사이클이라는 건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관점에서 백신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추세를 받고 코로나는 이제 종식된다. 코로나 관련 섹터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때까지 천천히 좀 기간적으로 늘어질 뿐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베스트 공략주에 대한 AS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내일장 공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한마디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죠, 사실. 네,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일단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조금 노려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냥 즐기실 땐 즐기시고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뭐 닷컴 버블이나 그런 백신 관련,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버블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실 거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2260에서 70선 저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부딪히고 또 하락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내일 어느 정도 장을 끌어올려주면 그 자리에서 좀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 그러니까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지금 상한가가 계속 달성이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못 버리고 수익을 확정짓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그러실 건데 수익은 확정 지어야 나의 수익입니다. 그게 몇 프로가 됐든 30%가 됐든 50%가 있든 뭐 전체 100% 비중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확정은 지으시면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럽 증시도 지금은 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내일 시장도 한 번 더 좋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상승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고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뭐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뭐 하루 만에
뭐 이 사람들이 정말 돌아와서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체크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점은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챙겨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배트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